자, 이번에는요 물권의 변동에 관한 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76쪽부터 시작이 돼요. 자, 우리가 지금 물권법 총론을 보고 계시는데 총론은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첫 번째 주제가 뭐였냐면 물권의 객체에 관한 논의.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었어요. 물건. 이 물건을 내가 소유하고 지배하는 거예요.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거예요. 이걸 물권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파생되는 중요 원칙이 일물일권주의 원칙. 일물일권주의 원칙을 여기서 공부하셨지요. 두 번째는요, 물권의 종류에 관한 거. 물권의 종류는 몇 개가? 8개가. 8개가 우리 민법전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순서대로. 점유권부터 저당권까지. 이것을 우리는 물권 법정주의 원칙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물권이 법으로요, 법전에 정해져 있어요. 물권 법정주의 원칙. 세 번째요, 물권이 가지고 있는 효력, 힘이죠, 힘. 물권에는 두 가지요, 두 가지 강력한 힘이 생기는데 하나는 채권에 우선하는 힘, 이를 우선적 효력. 두 번째, 물권을 누군가가 방해하면, 내 소유권이나 이걸 누군가가 방해하면 방해하지 말라고 청구하는 권리, 이름하여 물권적 청구권이 여기서 중요하게 논의가 됐죠. 물권적 청구권 문제. 그 다음 이제 보실 때가 물권의 변동입니다. 우리가 변동한다라는 것을 민법 총칙의 첫 시간에서 공부를 했어요. 자, A가 건물을 신축을 하면 A한테 건물 소유권이 생기겠네요. 그죠? 이 소유권이 생긴 거는 최초의 취득이니까 원시 취득이죠. 원시 취득. 그럼 얘가 건물을 지은 거는 뭐 하려고요? 분양해서 매매로 팔으려고 하죠. 매매로 팔으려고. 매매로 B가 이 건물을 인수했어요. 그러면 B는 승계 취득. B는 C에게 또 팔았어요. 또 매매가 돼서 전매가 됐죠. 전매가. C도 무슨 취득? 승계 취득. 이렇게 해서 최초의 건물 지은 소유권이 계속 변하죠. 변하죠. 이 과정을 우리는 물권의 변동이라고 그래요. 즉 물권의 변동은 득실 변경을 말해요. 물권이 생기고 소멸하고 변하는 거죠. 이거를 물권 변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보려고 그래요. 자, 그 물권 변동 파트에서는 크게요. 크게 보면 이렇게요. 세 가지가 중요한 출제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권 변동 서설이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176쪽에. 그 서설 우측 여백에다가 요거를 딱 넣어주시면 전체적인 골격이에요. 골격이 일목요연하게 딱 떨어져요. 한눈에. 초기에 민법이 어렵고 난해하고 따라가기 힘들다라고 하는 거는 전체 골격을 모르는 상태에서 치고 들어가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민법을 빨리 쉽게 안착시키고 체계화시키겠다는 거는 이 점이에요. 이 점을 여러분한테 계속 드릴 거예요. 물권의 변동이란 이 세 가지를 주로 다루는 거예요. 첫째, 물권이요. 이렇게 소유권이 변하려면, 소유권이 생기고 변하려면 내가 소유자라는 거를 공시요. 공시라는 거는 알려야죠. 내 부동산이면 내가 등기를 꽂아가지고 내 거라고 공시를 해서 알려야죠. 저당권이면 은행은 저당권이 있다는 거를 등기로 알려야죠. 이거를 공시원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공시원칙하고 공신의 원칙을 여기서 첫째 주제에서 만나고요. 두 번째, 물권의 변동 그러면 부동산 물권 변동과 동산의 물권 변동 크게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요. 그래서 물권 변동 파트 그러면 이렇게 크게 세 개로 쪼개지는 거예요. 세 개로. 특히 여기 부동산 물권 변동에서는 등기를 요건으로 하거든요. 등기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등기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만나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여기 2번에 있는 부동산 물권 변동이 주로 시험에 출제되고요. 동산 물권 변동은, 동산의 물권 변동은 우리 시험에 아주 드물게 출제가 됩니다. 아주 드물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갑니다. 여기는 아주 드물게 출제를 해요. 그래서 주로 어디에서? 부동산의 물권 변동에서 두 문항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등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언제냐? 두 번째는요, 등기제도. 우리 민법에 등기제도가 있습니다. 등기제도.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여기 하나 이렇게 두 문제.
자, 그래서 큰 골격을 먼저 이렇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인 공시원칙과 공신의 원칙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내 집이 있다, 내 땅이 있다, 내 차가 있다라고 내가 알려야죠. 알려야만 누구로부터 침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즉 다툼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는 공시원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공시를 한다. 공시를 하는 거는 뭐 하는 거냐? 알리는 거예요. 공시의 원칙이란 B가 이 건물을 매매로 샀잖아요. 매매로 샀는데 아직 등기를 안 해놓으면 내 집이라고 할 근거가 없죠. 그래서 매매 계약을 했으면 뭐까지요? 등기까지요. 등기까지 여기다 가져와라. 그래야 내가 소유권자라고 외부로 알려놓을 수 있죠. 표시할 수 있죠. 이 원칙을 우리는 공시원칙이다라고 소개를 해요. 부동산이면 뭘로요? 등기로 공시를 하면 될 거고요. 자동차를요. 내 자동차를 이렇게 사왔다. 그러면 등록을 이전하면 되죠. 등록을. 책걸상을 사면, 탁자 같은 책걸상을 사면 뭘로? 점유로 내 거라고 알려주죠. 이거를 공시원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공시원칙 옆에다 적으실까요? 뭐라고요? 외부로 알려라. 공적으로 알리는 거죠. 공적으로 알리는 거. 외부로 내 물건이라고 알려주는 방법. 이거를 공시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예, 우리 책처럼 어렵게 되는 거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러면 쌍괄호 2번에 공시 방법 있잖아요. 거기에만 동그라미 하나 넣으시면 돼요. 공시 방법. 부동산은 뭘로 알려요? 등기로 알려요. 등기로. 건물도 내 거, 토지도 내 거라는 거 뭘로요? 공시. 등기를 해야만 내 거가 되죠. 동그라미 2번. 동사는요. 동사는 뭘로요? 점유로 알려. 점유로. 내가 옷을 샀다. 쇼핑몰에서 옷을 사면 내 옷이 되려면 어떻게 하죠? 결제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옷이 배달이 돼서 넘어와야 되죠. 배달돼서 넘어오는 걸 뭐라고 그래요? 점유가 내 앞으로 이전될 때 그때 내 옷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사는 뭘로요? 점유로. 특히 그 두 번째 줄 보시면 맨 마지막 줄 177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동산 중에서요. 자동차라든가 선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등록을 해요. 등록을 통해서 내 거다. 소유자 표시가 공시가 됩니다. 그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죠. 그리고 밑에 하나 더 적어볼게요. 동산 밑에다가 3번 하고요. 동그라미 3번. 우리 책에는 없죠. 20개 집단. 20개 집단은 뭘로 알려요? 명인 방법으로. 명인 방법. 울타리 쳐가지고 이렇게. 산에 저 수목 10만 그루가 있다. 그러면 울타리 쳐가지고 편말을 딱 걸어놓죠. 이거를 명인 방법이라고 한다. 명인 방법으로 공시를 한다. 그래서 공시 방법은 등기도 있고 점유도 있고 명인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물건에 따라 다른 거예요. 공시 방법은 물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나타내는 거, 표시해주는 방법이 다른 거죠. 자, 다음 뒤로 넘어가시면 공시원칙에 관한 입법주의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볼까요? 자, 우리 예전에 우리 민법은요, 이런 구조였어요. 둘이 부동산을 매매를 했잖아요. 이렇게 매매를. 그러면 매매하기로 둘이 합의를 하면 부동산을 사기로 합의했죠. 그러면 매수자가 A, B 두 사람 사이에서는 매수자가 저 부동산의 소유권을 쥔 거야. 언제요? 합의할 때. 매매하기로 합의하면 합의만 하면 매수자가 저 소유권을 가진 거 차지한 거야. 이걸 의사주의라고 그래요. 의사의 합의가 되면 의사 합의만 되면 두 사람 사이에서는 소유권을 B가 차지했다 이거죠. 그런데요. 등기는 안 가져가도 등기까지 안 가져가도 되는 게 의사주의야. 다만 의사주의는 이런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서는 얘가 소유자인데 문제는 제3자가 보면 제3자가 볼까요? 제3자. 이거를 사고자 하는 사람 C가 있었어. C가요. 저 빌라를 탐냈어. 사고 싶었어. 위치가 좋으니까. C가 볼 때는 말이죠. 얘가 등기를 차지 안 했잖아요. 등기를 안 해놨죠. 그럼 C가 볼 때는 누가요? A가 주인 맞잖아요. A가. 그래서 이 B가 당사자끼리는 말이에요. 합의만 하면 B가 소유권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누구예요? 제3자에게. B가 볼 때 제3자에게 이게 내 거야. 이 건물 내 거야라고 하려면 뭐까지요? 등기까지 꽂아야지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죠. 이걸 의사주의 또는 대항요건주의라고 그래요. 이게 옛날 우리 민법이고요. 지금 우리 민법은 이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민법은 이거예요.
합의만으로는 얘가 소유권을 차지할 수 없어요. 언제 차지하느냐? 등기까지 해야 돼요. 합의 플러스 뭐까지요? 등기까지. 등기까지 해야만 B가 저 부동산의 물권을 차지하는 거. 이 원칙을 우리는 형식주의, 성립요건주의라고 그래요. 물권이요. 물권이 변동하기 위해서는 뭐까지요? 등기까지. 등기까지 있어야 물권이 변동한다. 형식을 갖췄냐 이거죠. 부동산은 등기를, 동사는요. 동사는 뭐를요? 점유를요. 점유를. 옷을 샀다 백화점에도. 그러면 어떻게 하죠? 점유를 내가 넘겨받아야죠. 내가 책을 샀다. 책도 동산이죠. 출판사에서 배달이 되면, 책이 배달이 되면, 다른 말로 점유가 넘어오면 내 책이 되는 거야. 부동산은 등기를, 동사는 점유를. 이런 뭐를요? 형식이죠. 형식을 갖춰야만요. 형식을 갖춘 사람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주의, 이 주의를 형식주의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 민법은, 옛날 민법은 의사주의였고 지금 민법은 무슨 주의? 형식주의.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금 현행 민법 기준으로 시험을 출제하니까 뭐만 기억하면 돼요? 형식주의만 기억을 꼭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8페이지 맨 위에 성립요건주의 위에 있는 형식주의에다가 별 하나 할게요. 옆에다 쓰시면 되죠. 매매 합의 플러스 뭐까지요? 등기까지. 이거를 요건으로 하는 주의가 형식주의다. 합의에다가 뭐까지요? 등기까지 해라. 그래야 B가 소유자가 되는 거죠. 매수자가. 의사주의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음 쌍괄호 2번에 공신의 원칙을 보시죠. 공신. 공시라는 거는요. 공신은 알리는 거고요. 시자가 알릴 시자고요. 신은 믿을 신자죠. 공적인 신뢰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지는 게 공신의 원칙이에요. 자, 공신의 원칙. 자, 공신의 원칙 위에다가 이걸 하나 적어 보실게요. 신뢰를 해도 되냐 이거죠. 신뢰를 해도 돼. 이게 공신의 원칙. 예. 여기 볼까요? A가 가지고 있는 골프채를요. A가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이 골프채를 친구 B가, 이 친구가 야 그거 내가 한번 써볼게. 내가 써면 안 되겠니? 써봐. 그래서 얘가 빌려줬어요. 골프채 빌려줬죠. 팔은 거예요? 빌려준 거예요? 빌려준 거죠. 빌려줬어. 그럼 골프채는 부동산이요? 동산이요? 동산이죠. 얘가 이 친구가 골프채를 점유하고 있네요. 빌려가지고 이거 A한테 빌려가지고 점유하고 있어요. 내가 좀 쓰다가 줄게. 오케이. 2달만 쓰고 가져와. 오케이. 그래서 A는 골프채의 소유자, B는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B가 돈이 너무 급하게 된 거지. 근데 자기 손에 뭐가 있어요? 골프채가 있어요. 이게 비싼 골프채가. 돈은 필요한데. 그래서 B가 이거 돈 때문에 쩔쩔매고 있는 상황인데 누가요? C가 와가지고 이 B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골프채를 보더니요. 얘가 점유해서 쓰고 있는 이 골프채를 보더니 C는 얘가 주인인 걸로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B한테 뭐라는 거죠? 이거 나한테 팔라는 거야. C가. 그거 탐나니까 팔라고. 이거 일제치고 괜찮은데 그래서 C가 B한테서 팔라고 제의를 해가지고 골프채를 매매로 샀어. 그럼 C는 누구를요? 점유자인 B를, 골프채를 소지하고 있는 B를 뭘로? 주인이라고 착각을 하고 매매로 가져온 거죠. 그래서 사왔다고 이렇게 사왔어요. 이렇게 빌렸다는 걸, 빌려가지고 쓰고 있다는 걸 얘는 미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얘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 모르는 걸 뭐라고 그래요? 선이라고 그래요. 선. 얘가 제3자죠. 그럼 이 제3자는 뭐를 믿은 거예요? 점유 상태를요. 점유 상태를 신뢰를 해버리고 얘한테서 인수를 한 거라고. 그때 그럼 골프채는 얘가 인수했어요. 얘가 선의3자인 C가 뭐 하고 있어요? 점유를 하고 있죠. 얘가 점유해서 쓰고 있는 중이죠. 얘가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연히 A가 자기 골프채를 누가요? C가 쓰고 있는 거를 발견했어요. 그럼 A는 뭐라고 그럴 거예요? 돌려달라고 그러죠. 그거 돌려달라고. 내 거니까요. 그거 내 건데 돌려달라고 이렇게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자, C 입장에서 볼까요? C 입장에서는
얘는 누구한테서? 점유자. 이 골프채라는 거는 동산이잖아요. 동산을 뭐 하는 사람? 점유하는 사람. 점유하는 사람을 뭐라고 믿은 거예요? 주인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죠. 얘를 주인이라고 뭐하고? 신뢰를 하고요. 얘를 뭐하고? 신뢰하고 인수한 거예요. 골프채를 인수한 거예요. 신뢰하고 거래한 거죠. 거래한 거. 얘 잘못이 있을까요? 전혀 없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동산 같은 경우 이런 동산은 뭐한 사람? 점유한 사람을 신뢰하고 거래하면 얘가 소유권을 차지해버립니다.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동산에는. 이런 동산에는 어디에? 점유자. 점유한 사람을 신뢰하고 거래해버리면 소유권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공신력이 있다고 그래요. 점유의. 동산은 말이죠. 점유의 공신력을 인정해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산이에요? 동산이에요? 동산은 어디에? 점유한 사람. 점유의 뭐를 준다고요? 공신력. 공신력을 인정해줘 버린다. 그래서 C가 이걸 차지한다 이거예요. 점유의 뭐를 인정한다? 공신력을. 인정해줘 버립니다. 인정해줘 버린다. 그래서 누구 소유? C 소유가 돼요. C 소유. 그리고 원주인 A는 골프채를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왜요? 얘는 이 점유자를 신뢰하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이거를 동산은 점유의 뭐를 인정한다고 그래요? 공신력을 인정한다. 그래서 동산은요, 점유한 사람 믿고 거래해버리면 끝나는 거야. 술도요, 얘가 술을 가지고 있어. 아주 좋은 술을. 술 동산이죠. 동산이죠. 그거를 믿고요. 얘가 주인이라고 믿고 사왔어. 알고 보니까 그 술이 여기서 몰래 빼낸 거야. 빼낸 거라도 얘가 이걸 점유를 믿고 사면 그 술은요, 얘가 차지할 수 있어요. 동산에는 점유에 뭐를 주니까요? 공신력을 인정해 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이건 동산에 그렇고요. 부동산은 달라요. 부동산은. 갑의 땅을요. 갑의 땅을. 을이 여기 땅 여기 1000평 가지고 있어요. 갑이 땅 1000평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갑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미국에 유학을 떠났어요. 이 큰형님이요. 큰형님이. 그리고 유학 생활이 오래 걸렸어요. 그 사이에 이 땅 관리를 누구한테 맡겼냐? 이 동생한테 맡겼어. 동생한테. 내가 공부하고 올 테니까 땅 관리를 네가 좀 해줘. 근데 이 큰형이 바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생이 어떻게 했냐면 서류를요. 이 큰형 서류하고 인감을 조작을 해가지고요. 서류 조작을 해버렸습니다. 이렇게요. 서류를 뭐 해가지고요. 조작을 해가지고 동생 앞으로 땅을 소유권 이전을 시켜놨어요. 이 형은 이거 모르고 있어요. 동생 놈이 서류 조작해서 땅 뺏어간 거예요. 얘가 뺏어간 거를 형은 모르고 있어. 그리고는 이 동생은요, 등기를 일로 옮긴 다음에 서류 조작해서 인감하고 도장하고 서류 조작해서 이 땅을 동생 앞으로 옮겨놓은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 팔았죠. 병에게. 병에게 이 땅을 처분했어요. 매매로. 병에게. 병을 제3자라고. 이때 제3자 병은요. 이렇게 조작된 거. 서류가 조작돼서 이걸 위조되었다라고 그래요. 위조된 거를 얘는 알았을까? 알 턱이 없죠. 그래서 얘는 등기된 거죠. 등기가 누구 앞으로 돼 있죠? 동생 앞으로 돼 있죠. 을 앞으로 등기부에 나와 있잖아요. 이걸 믿고 사버린 거야. 그냥 덜커덕. 이게 조작됐다는 거, 위조됐다는 거는 전혀 모르고 있죠. 병이 선의3자가 이 땅을 등기된 걸 믿고 땅을 인수해버렸어요. 그래서 병은 여기다가요, 건물을 짓고 살고 있어요. 땅 사가지고 여기다 뭘 줬어요? 건물을 줬어요. 이렇게 건물을. 누가? 병이. 그리고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여기 땅 1000평을. 상상되시나요? 이때 저 큰형이, 미국 유학 갔던 큰형이 귀국을 해서, 자, 이제 나도 이제 아파트 새로 사가지고 애들하고 좋은 아파트에서 살아야지 하고 땅을 처분하려고요. 땅을 가봤더니 웬걸 이 땅에 누가요? 병이 와서 살고 있네. 집 짓고 병이 살고 있네. 그래서 갑이요. 이거 내 땅인데
나는 이거 판 적이 없는데 내 땅인데 이거 땅 돌려주세요라고 소송을 걸면 저 땅은 갑이 차지할까요? 병이 차지할까요? 이 문제입니다. 동산에서는요. 얘가 점유자죠. 점유자인 걸 믿고 신뢰하면 얘가 소유권을 차지했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공신력을 준다, 인정한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말이죠. 이거는 동산이 아니라 부동산이죠. 부동산일 경우에는 병은 뭐를 믿고요? 등기를 믿고 이거 땅을 인수한 거예요. 등기부상 을이 주인으로 돼 있죠. 이걸 믿고 산 거예요. 그래서 얘는 위조됐다는 거. 이게 위조됐다는 거를 꿈에도 모르고 있죠. 선이란 말이죠. 이때 우리 민법은 어떤 태도냐. 이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다는 거예요. 부동산에서는 뭐에? 등기에 뭐가 없다고요? 공신력이 없다. 부인된다. 공신력이 부인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요. 큰형님이요. 이게 쉽진 않죠. 실제 소송에서는 어려워요. 이게 조작돼서 위조라는 거. 위조되었다라는 거를 입증을 하면요. 이걸 입증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입증이 되었다면, 입증하면, 근데 우리 시험에는 간단하게 나와요. 위조라면 이거는 무효야. 이 등기가 무효예요. 입증하면. 그럼 이것도 어떻게 돼요? 얘가 선이어도 이 등기 믿었어도 얘가 소유권을 못 가져요. 뭐가 없기 때문에?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그럼 누가? 갑이요. 갑이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어요. 갑소유로 됩니다. 갑소유로. 그래서 우리 민법은 동산은 점유의 공신력을 인정해 주지만 부동산은 등기에 공신력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어요. 특히 이 부분. 부동산에서는 이 등기에 뭐를 인정하잖아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누가? 갑이 소유권을 뺏어올 수 있다. 큰형님이 뺏어올 수 있다. 단 이게 위조됐다는 걸 입증을 해야죠. 요거 말이죠. 입증을 못하게 되면 소송을 걸었는데 이게 입증이 안 됐다. 그러면 땅 뺏기는 거예요. 동생한테. 우리 시험에는 간단하게 나와요. 위조라면 갑의 땅을 을이 서류를 위조했다. 위조해서 등기하고 선의3자에게 처분했다. 그러면 누가 소유자냐? 갑이 소유자다. 왜요? 위조라고 해줬으니까. 간단해요. 근데 실제 소송에서는 이거 입증이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 얘는 땅을 갑에게 뺏기네요. 뺏기면 건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철거해야지. 왜요? 남의 땅에다 집 진 거니까 건물도 철거되는 거지. 그럼 얘는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하네. 이런 땅 갑한테 뺏기고 건물도 철거되고. 그럼 이 손해를 얘가 입은 손해는 누구한테? 을한테 가서 매매로 샀기 때문이니까 을에게 가서 손해배상, 이렇게 손해배상을 통해서 구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은 누구한테? 을에게 손해배상으로 대신 구제받는다. 그런데 말이죠. 얘가 돈이 있어야죠. 얘가 돈 없는 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얘가 돈 없는 사람이면 얘는 손해배상을 실질적으로 구제를 못 받을 수도 있다. 얘가 잠수 타버리거나 없어져 버리면. 이게 공신력이 없어서 그래. 요 X 이렇게 꼭 기억하세요. X, 이것도 X. 왜요? 이게 무효로 되면 이게 무효잖아요. 원인 무효니까. 위조되면 이거 원인 무효죠. 원인 무효. 이게 원인 무효가 되면 등기를 했어도 무효고, 그러면 이걸 산 사람도 원인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무효가. 이걸 뭐라고 그래요? 등기에 공신력이 없어서 그래요. 이 등기도 무효 등기다. 그럼 갑은 큰형은 이 등기도 말소시키고 병의 등기도 말소해가지고 다 없애면 돼요. 내가 진정한 소유자야. 이게 진정한 소유자니까 이거 말소해달라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소송은 누가 이긴다? 갑이 승소하는 거예요. 갑이 승소하고 을의 땅도 등기가 말소되고 병의 땅도 등기가 말소돼서 다 뺏기는 거죠. 갑한테. 이게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돼요. 그리고 건물도 어떻게 돼요? 철거되는 거예요. 철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은 소유권에 기해서 이 땅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건물은 뭐하고요? 철거하고. 오케이. 이 원칙이 공시원칙과 공신의 원칙에 관한 논의. 자, 여기까지 전개가 되시고요. 다음 179페이지에 물권행위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학설 대립이 아주 심해서 시험에 출제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패스하시고요. 뒤로 넘어가실게요. 뒤로 넘어가셔서 182페이지요. 182페이지 이제 공시원칙과 공신원칙을 자리를 잡았으니까 이제 부동산의 물권 변동과 동산의 물권 변동을 나누어서 점검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부동산의 물권 변동을 들어가서 만나보도록 할 차례.
부동산은 우리가 토지와 건물을 나누어서 부동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 부동산의 물권 변동은요, 크게 둘로 나누어요. 자, 182페이지 보실까요? 182페이지. 부동산의 물권 변동. 이 부동산의 물권 변동은 어떻게 나눠지느냐면 이렇게 둘로 나누어요. 법률 행위죠.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 이게 민법 186조. 186조예요. 또 하나는요, 법률 규정입니다.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187조. 법률 규정은 민법 몇 조? 187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권 변동 그러면 크게요. 물권의 변동의 모습은요. 크게 두 개로요. 두 개로 고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법률 행위, 즉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법률 행위라고 쓰고 뭐라고요? 계약이라고 읽었죠. 계약. 매매 계약이죠. 예컨대 매매 계약으로. 매매라는 계약 또는 교환이라고 하는 계약.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법률 행위라고 그랬죠. 매매나 교환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할라 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된다. 등기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겨요. 등기해야 뭐가 생긴다? 효력이 생긴다. 라고 민법 몇 조가? 186조가 규정을 하고 있어요. 책 보실게요. 182페이지. 맨 위에 별 3개.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죠. 법률 행위의 왕동그라미. 물권의 득실 변경. 득실 변경의 동그라미. 득은 뭐예요? 취득할 때. 실은 상실할 때, 변경할 때. 득실 변경은 뭐를 해야 돼요? 등기하여야 발표.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이 등기를 요건으로 하는 거죠. 이를 우리는 형식주의라고 해요. 등기해야지만 내 소유권이 나한테 넘어와. 그런데 말이죠. 187조는 법률 행위가 아니라 법률 규정이에요. 186조는 법률 행위, 이거는 법률 규정. 양자 다르죠? 법률 행위와 법률의 규정.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 취득할 때는 등기 없이 생깁니다. 등기 없이. 그래서 물권의 변동은 크게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둘로. 법률 행위냐 법률의 규정이냐. 그럼 등기를 꼭 필요로 할 때는 언제죠? 법률 행위일 때는 등기를 꼭 쳐야 돼요.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100% 나와요. 여기서 100% 한 문제가. 다음 중 물권 변동에 등기를 요하는 거. 요하는 거 그러면 뭐죠? 법률 행위에 의한 거죠. 이거 찾아내면 돼요. 다음 중 거꾸로요. 다음 중 물권 변동에 등기를 요하지 않는 거. 등기를 요하지 않는 거 뭐죠? 법률 규정에 의한 거. 이걸 골라내라 이거죠. 이거 골라내라. 100% 나옵니다. 그래 여기 별 3개 합니다. 여기 묶어서 별 3개 이렇게. 자, 그러면 법률 행위하고 법률의 규정을 하나씩 나눠가지고 들어가서 정리를 하시지요. 나눠가지고. 우리 책에는 이 부분이 설명이 좀 없어서, 예. 진짜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인데, 예. 거기에 그된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기술이 없어서, 빠져 있어서 여기다 좀 적어 놓습니다. 자, 법률 행위가 뭐예요? 첫째, 매매예요, 매매. 나 매매로 땅을 샀어. 교환으로 빌딩을 샀어. 그거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 돼요, 등기해야. 이게 법률 행위죠. 그럼 두 번째는 또 해볼까요? 매매 말고 나 저당권 설정을 했어. 그럼 은행은 저당권을 언제 차지해요? 저당권 설정하기로 주인하고 건물주하고 합의만으로 돼요? 합의로 되는 게 아니라 뭐까지죠? 저당권 등기를 쳐야지 물권이 생기죠. 저당권 설정 계약. 저당권 설정도 법률 행위니까 등기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전세권 설정도. 전세권 뭐도 설정도 등기해야 돼요. 지상권 설정도 등기를 해야 돼요. 이걸 다 묶어서 뭐라고 그래요? 법률 행위라고 그랬죠. 법률 행위. 세 번째는요. 내가 소유권 가지고 있는 거, 내 소유권을 포기하려고 그래.
내가 땅 소유권 가지고 있는데 내 땅 소유권을 포기해서 없애려고 그래. 그러면 소유권을 포기할라 치면 의사표현을 해야 되죠. 의사표현을 해야 되는 게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거는 의사표시를 꼭 필수 요소로 깔고 들어가야죠. 따라서 내 소유권, 내 땅 소유권을 내가 포기하겠다. 그러면 말로 포기해서는 안 되죠. 말로 100번 해도 소유권은 없어지는 게 아니야. 뭐를 해줘야죠? 등기를요. 등기를 없애야죠. 그래서 소유권을 뭐 하기 위해서? 포기죠. 소유권의 포기도 법률행위니까 등기를 해야 된다. 시험 문제. 매매 교환은 법률행위니까 등기해야 되죠. 오케이. 시험 여러 번 나왔어요. 기초죠. 기초. 저당권 설정도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 된다. 22의 기출. 저당권 설정 등기해야 된다. 22의 기출. 소유권 포기도 뭐 해야 된다? 등기해야 된다. 24의 기출. 네 번째는요. 네 번째는 이게 법률행위라고 되어 있지만 이 안에 물고 들어가는 게 구체적으로 깔고 물고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아주 여러 개가 밑에 잠겨 있어요. 잠수처럼 밑에 잠재되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끄집어내 주셔야 돼요. 우리 책엔 그 깊이 끄집어내주는 그 부분이 부족해서 제가 대신 적어줍니다. 우리가 땅을 이렇게 A, B 두 사람이 이렇게 두 형제가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을 받았어요. 유산을. 여기 이렇게 사거리의 옆에 있는 이 땅인데 이걸 유산을 받았어요. 상속으로. 두 사람이 공동명의로, 공유로 돼 있죠. 공유로. 그럼 이 땅을 쪼개서 나눠 갖는 거. 쪼개서 나눠 갖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공유물 분할이라고 그래요. 공유하는 부동산을 나눠 갖는 거를 공유물 분할. 우리 나눌까? 나눠. 공유물 분할하는 과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에는. 하나는 협의 분할이요. 협의로 분할하자고 우리. 협의라는 건 누가요? 두 사람이요. 큰형하고 둘째하고 둘이 협의해가지고 우리 분할해서 나눠가죠. 그럼 협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사람이 말을 해야죠. 말. 의사표현 해가지고 여기 내가 가질게. 여기 내가 가질게. 여기 네가 가져. 이렇게 협의가 돼야죠. 그럼 협의를 한다라는 건 뭘 해야죠? 말을 해서 의사를 표현해야 되니까 이거는 의사표시하고 똑같은 거니까 법률행위랑 똑같은 성격이에요. 협의를 해서 분할을 한다? 결국 뭐죠? 협의라는 게 법률행위죠. 왜? 말을 해서 의사표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협의 분할일 때는 등기를 해야 돼요. 이거를. 등기를 해야만 A하고 B가 자기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협의만으로 되는 게 아니죠. 오늘 협의했다 이렇게 갈라서기로. 그거 아직 A 거 아니에요. 왜요? 등기를 해야 돼. 등기를. 그런데 말이죠. 협의 분할이 아니라 둘이 협의가 안 되면 이렇게. 둘이 여기 사거리 요 모서리 차지하려고 여기가 위치가 좋으니까 여기 차지하려고 협의가 안 돼 서로.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협의가 도대체 안 되면 재판상 분할을 하게 돼요. 법원에 의해서 소송을 제기해 소송이. 이거 우리 재판으로 분할해달라고 청구를 합니다. 여기 원고 여기 피고. 그걸 무슨 분할? 재판상 분할이라고 그래요. 언제 하는 거예요? 이건 협의가 깨졌을 때. 협의가 도대체 안 되고 깨지면 무슨 분할? 재판상 분할. 이 재판상 분할은 누가요? 법원이 하는 거예요. 법원이. 그래서 법원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등기 없이 물권이 각자에게 생깁니다. 그래서 공유물을 분할해서 쪼개서 가져가는 방법에는 등기를 해야 되는 게 있고 등기 안 해도 되는 게 있어요. 자, 그럼 여기 볼까요? 등기를 해야 되는 거. 등기를 해야 되는 건 무슨 분할? 공유물의 협의 분할이다. 공유물을 뭐 할 때요? 협의로 분할할 때 협의 분할. 협의 분할도 뭐를 해야 됨? 등기를 해야 됩니다. 25의 기출. 그럼 거꾸로요. 무슨 분할은요? 재판상 분할은 등기를 안 해도 돼요. 187조. 등기해야 되는 거는 186조. 이거 꼭 기억 암기가 되셔야 돼요. 186조냐 7조냐. 186조는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187조는 등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협의 분할하고 재판상 분할. 이 중간에 있는 애매한 게 있어요. 중간. 세상은 중간지대에 있는 거.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이 제일 다루기 힘든 거예요. 자기 색깔이 또렷하면 A다 B다 딱 이게 정해져 있잖아요. 색깔이요. 근데 이 중간에 있는 게 애매한 거죠. 조정을 했어요. 조정.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정은요, 이 사람의 의견, 이 사람한테 의견을 제시하라고 그래. 네 의견 가지고 와, 의견. 그리고 B도 너 의견을 법원에다 제시를 해. 그럼 어떻게 해? 각자 의견을 어떻게 해? 의견을 제시를 하는 거죠. 얘도 의견 제시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 법원에서 중간에 있는 법원 이거를 의견을 중간에 조율해서 꿰맞추는 게 조정이죠. 그럼 조정은 협의 분할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아니면 재판상 분할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게 협의 분할로 이해가 되면 등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재판상 분할로 이해가 되면 등기를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럼 조정이라는 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사람과 이 사람 공유자한테 뭐를 해요? 의견 제시를 요구하죠. 의견을 제시하라고 한 거야. 그 의견 가지고 중간에 꿰맞추는 게 조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하고 비슷해요? 협의 분할하고 성격이 비슷하죠. 그래서 뭐를 하라고요? 등기를 하라는 거야, 이게. 이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등기를 해라. 따라서 공유를 분할해서 세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세 가지요. 세 가지 중에서 등기를 해야 되는 거는 1번하고 3번이고요. 등기를 안 해도 되는 거는 뭐예요? 재판상 분할 하나만입니다. 하나만. 이거 아주 중요해. 세 가지요. 이 세 개 아주 중요합니다. 여백 어디인가 이거를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공유물을요. 공유물을 뭐 하는 거? 분할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라는 거죠. 협의 분할, 재판상 분할, 조정. 이 중에서 등기를 해야 되는 건 뭐만? 등기 안 해도 되는 거는 재판상 분할 요거 하나다. 그래서 공유물을 무슨 분할할 때? 협의 분할로 쪼개서 나눠 가질 때나 그 다음에 뭐 할 때요? 조정이 성립될 때. 조정이 성립되었다. 등기해야 돼, 안 해요? 등기해야 됩니다. 그죠? 28의 기출 정답. 요건 24의 정답. 골고루 시험에 다 지금 나오고 있는 거 다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 책에는 언급이 멘트가 한 줄도 없어요. 시험은 아주 됐다 잘 나오는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할 게 있어요. 5번째입니다. 5번째는 우리가 종종 만나게 되는 과정이죠. 어제도 제가 오프라인 학원에서 실제 강의를 했었는데 이런 거를 직접 질문을 받았어요. 탈북자신데요. 한국에 오셔가지고 젊으신 분이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공부를, 부동산 공부를. 너무 어렵죠. 그분들한테는. 왜? 이 용어 자체도 북한에서 쓰는 용어하고 너무 생경하니까 접근 자체가 우리 한국인들하고 2배, 3배 더 어렵다고 얘기하시더라고. 용어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이러는 거죠. 이거 쓰지 않는 용어들이죠. 대부분. 그거를 따라오시고 계신데, 자, 그분하고 관련된 사안입니다. A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요. 이 아파트를 B가 매매로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계약금 들어가고 중도금까지 들어갔어요. 중도금까지. 잔금 아직 안 들어갔죠. 그런데 말이죠. 이 매수자의 아파트를 누가요? 이 주인이 C에게 또 이렇게 매매를 또 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한테도 뭘 받고요? 중도금을 또 받은 거야. 이거 문제가 되죠. 매매를 어떻게 한 거예요? 이중으로 한 거예요. 이중매매입니다. 매매를 이중으로 해서 이중매매라고 얘기를 해요. 문제 생겼죠. 그럼 먼저 계약을 한 거는 B죠. 먼저 계약을 한 B, 얘를 1매수자라고 그래요. 1매수자. C는 늦게요. 늦게 매매를 했으니까 2매수자.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잠깐 여기 지나가면서 살짝 얘기했어요. 여기 이제 심화과정에서는 여기 내용이 많아야 할게. 이중매매는, 요 이중매매는 이매수자가 뭐 할 때요? 적극가담하면, 얘가 적극가담했다. 얘가 꼬셨다 이거죠. A를 꼬셔가지고 매매 계약을 성사시켰다. 그러면 요 이중매매는 103조 위반으로 무효다 이거죠. 103조 위반으로 뭐가 돼요? 무효가 됩니다. 얘가 뭐하면 적극가담해서 꼬시면, 해유하면. 그런데 적극가담인 거 이게 아니라면 이 부동산은 누가 차지해야 될까요? 아직 등기를 일로요. 얘가 등기를 차지하고 있어요. 일로 넘겨주면 얘가 차지하는 거야. 등기 가져간 사람이 소유자죠. 이게 형식주의죠. B하고 C 중에서 이 아파트는 누가 차지하는 거예요? 등기를 먼저 한 사람이 소유자가 돼요. 왜요? 형식주의. 등기해야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먼저 등기한 사람이 장땡이야. 그런데 이 매수자가
저 등기를 가져오려고 하면 달라고 그래도 얘가 주겠어요? 안 주죠. 왜요? 얘한테 또 팔았으니까. 안 줄 거예요. 안 줄 수 있죠. 그럼 이 매수자가 저 A의 아파트를 차지하는 방법은 뭐냐? 잔금을 내는 거야. 잔금을 송금함과 동시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나 앞으로 이전하라고 소송을 걸어요. 소유권을 뭐 해달라고요? 내 앞으로 넘겨달라. 왜? 잔금 너 쓰고 매매했으니까 나한테 소유권 넘겨주시오라고 얘가 소송을 걸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얘가 C한테 팔아먹으면 꽝이잖아요. 처분하면 얘는 차지하지 못하죠. 그래서 소유권 넘겨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뭐를 걸어요? 처분을 하면 안 되죠. 처분을 못하게 가처분을 여기다 동시에 걸어. 소유권 넘겨달라는 소송과 동시에 무슨 소송? 처분 금지시키는 가처분 소송을 동시에 걸어요. 그래야 일로 처분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소송을 제기를 하면 됩니다. 그때 우리 법원이 당신 매매했고 잔금까지 받았죠. 그러면 피고는 말이죠. 피고는 누구한테요?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계약대로 매매 계약대로 등기를 어떻게 해라? 넘겨줘라라고 판결을 내려줘요. 소유권 등기를 뭐 해라? 이전해라 라고 판결을 명하게 되죠. 이 판결을 뭐라고 하느냐? 이 판결. 소유권을 넘겨주라는 판결. 이 판결을 이행 판결이라고 합니다. 이 판결을 무슨 판결? 이행 판결이라고 명명한다. 이행 판결. 그래 오늘 B라는 사람이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소유권 뭐 하라고요? A는 B에게 소유권 뭐 하라? 이전하라고 하는 판결을 받았다. 그럼 판결 받으면 얘가 소유권 차지한 걸까요? 아직 못한 걸까요? 차지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등기를 넘겨주라는 판결이거든요. 따라서 B가 매매로 이 아파트를 산 B가 이 소유권, 아파트 소유권을 먹으려면 차지하려면 뭐까지요? 등기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등기까지 해야지 소유권을 차지하는 거지. 판결만으로는 소유권을 먹을 수도 차지할 수도 없다. 이 판결이 무슨 판결? 이행 판결이다. 여기 5번에 소유권 이행을 명하는 판결. 명하는 판결. 이 판결을 이름하여 무슨 판결? 이행 판결이라고 붙여준다. 이행 판결은 뭐를 해야 됨? 등기를 꽂아야 됩니다. 이건 수십 번 나왔어요. 20번 이상 우리 시험에 나왔어요. 너 등기일로 넘겨주라고. 그럼 시험 문제예요. 이 이행 판결은 판결 즉시요. 판결 즉시 효력이 생긴다.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 구별하셔야죠. 판결 즉시 생긴다. 등기해야 생긴다. 판결 즉시가 아니라 뭐한테?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 오케이, 시험 문제. 이것도 시험 문제. 둘 다 나왔어요. 위에다. 그래서 등기를 해야 되는 거, 물권 변동에 등기를 해야 되는 게 몇 가지예요? 5가지나 되네요. 5가지나. 이거 골고루 한 번씩, 이거 다 2-3번 이상 다 출제가 됐어요. 여기서 주의할 거. 점유 취득시요. 이 점유 취득시효는 원래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취득시효를 인정한 겁니다. 그럼 취득시효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권리가 생기는 거니까 원래 이 원칙대로 어떻게 해야 돼? 등기 안 해도 되죠. 근데 예외로 우리 민법은 예외로 취득시효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물권이 생기는 거지만 예외적으로 등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예외야, 예외. 그래서 취득시효는 법률 행위가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해서 권리가 생기는 거지만 예외적으로 등기를 꽂아야 돼요. 그래서 등기를 해야 되는 거. 등기를 꼭 해줘야 되는 거는 토탈 6개가 되는 거죠. 이 6개. 여기까지 해서 6개입니다. 물권 변동에 등기를 요하는 거 그러면 6개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 6개를 옆에 적어두시면 돼요. 6개. 첫 번째는 매매. 매매 그러면 교환도 따라오는 거죠. 두 번째는 저당권 설정. 세 번째는 소유권 포기. 네 번째는 공유물의 무슨 분할? 협의 분할하고요. 조정 성립. 다섯 번째는 이행 판결. 여섯 번째는 뭐예요? 점유 취득시효. 이 6개는 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생기옵니다. 그런데 말이죠.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즉 몇 조?
187조는 등기 안 해도 등기 없이 효력이 생깁니다. 그 부분이 어디에 있어요? 뒤쪽에 있어요. 뒤쪽 어디에 있냐면 뒤로 쭉 넘어가실게요. 뒤로 190페이지 있어요. 그 사이에 있는 거는 등기제도에 관한 거예요. 등기제도에 관한 거는 조금 있다가 다시요 소개를 하나씩 짚어드리죠. 190페이지 볼까요? 190페이지 보면 187조 나와 있죠. 별 3개 합니다. 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물권의 취득이라고 돼 있죠. 거기다 적으세요. 위에다 뭐라고 적어요? 법률 규정.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의 변동은 등기 없이 생깁니다. 자, 볼까요? 187조. 상속. 내가 상속을 받았어. 아버지 빌라를 내가 상속받았어. 그거 등기 안 해도 내 거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공용징수. 위에다 쓰세요. 공용징수는 수용이다, 수용. 국가에서 신도시를 설립하기 위해서 토지를 수용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보상금을 주고 땅을 뺏어가죠. 그게 강제 수용이죠. 강제 수용입니다. 그거 등기 안 해도요. 보상금을 다 주면 소유권은 국가가 차지한 거예요. 수용이라고 적으세요. 수용. 그다음 판결이라고 돼 있죠. 여기서 판결은 형성 판결을 말합니다. 적으세요. 형성 판결. 권리가 새롭게 형성되는 거. 그 판결을 형성 판결이라고 그래요. 거기다 적으세요. 형성 판결. 위에다 요거 적으시면 돼요. 뭐라고 적어요? 공유물 분할 판결. 아까 공유물을 분할하는 거에는 3가지가 있었어요. 협의 분할 방법 하나. 협의해가지고 분할해서 쪼개는 거. 두 번째는 재판에 의해서 분할하는 거. 그게 바로 형성 판결입니다. 형성 판결은 뭐냐? 권리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과정. 그 과정을 형성 판결이라고 그래요. 그 형성 판결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공유물 분할 판결이 거기에 속해요. 그래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4번째, 경매입니다. 내가 경매로 땅을 샀다, 빌라 샀다. 이거는 법원에 낙찰대금을 다 내면 등기 안 해도 소유권 나한테 넘어오게 돼요. 예, 우리 법은 4개를 명시적으로 써놓았어요. 그 4개를요. 4개를 볼까요? 4개. 4개를 적어보시면 첫째가 뭐죠? 형성 판결이에요. 여기다 이렇게 적으세요. 왜 머리 글자 따려고 그래? 머리 글자. 암기 비법. 왜? 이게 외울 게 많아서. 여기다가 적으시면 돼요. 뭐라고요? 형성 판결할 때 형. 그 다음 수용할 때요. 수. 그 다음 3번째는요. 상속할 때 상. 나 상속받았는데 예. 등기 없이 나한테 소유권 넘어옵니다. 그 다음 경매죠. 경매. 경. 머리 글자 따면 형수상경 4글자로 압축이 돼요. 형수님이 상경했어요. 상경. 지방에 있는 형수님이 서울로 상경했어요. 자, 읽어볼게요. 그래서 형수상경은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말이죠. 예외가 있어.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뭐 할 수 없어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즉 아버지한테 빌라 유산 상속받았죠. 상속받을 때는 등기 안 해도 돼요. 근데 뭐 하려면 처분하려면 등기해가지고 처분해야죠. 그래서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뭐를 못해요? 처분하지 못한다. 187조입니다. 자, 그러면 4가지 암기하셔야 돼요. 형수상경. 등기 안 해도 됩니다. 거기 두 번째 거기 더 적으세요. 이게 4개를 한 방에 적었어요. 한 방에. 비법입니다. 암기 비법. 여기 많아요. 10몇 개 돼요. 10몇 개. 그래서 지금 암기 비법으로 지금 마무리 짓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거 억지로 다 외우셔야 돼요. 억지로.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형수상경했어요. 두 번째는요. 형수님이 왜 올라가느냐면 신혼 기간이 만료돼서. 형수가 서울로 상경한 이유는 뭐가 만료돼서? 신혼 기간 만료. 여기서 신은 뭐냐? 건물을 신축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아파트나 빌라를 어떻게 하게 되면 신축하죠. 그러면 신축한 사람이 소유권을 차지하죠. 이거는 등기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 건물만 다 지으면 내 거 된 거니까. 그래서 건물 뭐 하면 신축한 사람은 등기 안 해도 돼요. 그 다음 혼은요. 혼동입니다. 혼동. 혼동은 뭐냐면 이걸 말합니다. B가 이 빌라에 전세를 살고 있었습니다. 전세로. 이 신혼부부가. 새 살고 있죠. 그러다가 저축을 열심히 해가지고요. 5년 뒤에 이 주인집을
매매로 사버리게 되면 매매로 누가요? 전세권자가 세입자가 주인 집을 사버리게 되면 세입자에게 뭐가 생겨요? 매매니까 소유권이 생기네요. 소유권이. 따라서 이 세입자에게는 전세권, 기존에 전세권 있고 매매로 샀으니까 뭐가 생겼어요? 소유권. 한 사람한테 권리가 두 개가 지금 자기 손에 들어와 있어요. 전세권하고 소유권이 한 사람에게 생겼죠. 이거를 혼동이 생겼다고 그래요. 혼동. 헷갈린다는 뜻이 아니라 동일인에게 두 개의 권리가 자리한 거예요. 두 개의 권리가. 이걸 혼동이 생겼다고 그래요. 그럼 어느 거 가질까요? 둘 다 가질까요? 하나만 가질까요? 소유권만 있으면 되겠네. 왜? 이게 가장 포괄적이잖아요. 소유권은 차지하고 전세권은 없애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걸 없애는 거를 혼동이라고 그래요. 왜요? 이걸 내버려 두게 되면 말이죠. 이 신혼부부가 자기가 소유자고 자기가 세입자가 되는 거지. 그럼 전세금을 내가 내한테 빼줘요?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전세권을 없애는 거야. 동일인에게 뭐 하고요?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되면 뭐를 없애요? 전세권, 제한물권을 없애버리는 거를 우리는 혼동이다라고 소개를 해요. 동일인에게 말이죠. 소유권하고 전세권이 속했다. 제한물권이 속하면 뭐를 없애요? 이걸 없애야지. 왜? 이걸 내버려두면 내 집에 내가 전세 사는 꼴이 되죠. 그리고 이걸 없애는 거를 혼동이라고 그래요. 이때는 이 전세권은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 없이요? 등기 없이. 등기 없이 혼동이 되면 이 전세권은 날아가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혼동일 때 등기해요? 안 해요. 혼동. 세 번째는요. 뭐 만료? 기간 만료입니다. 기간 만료. 자, 전세권의 계약 기간이 딱 오늘 끝났어요. 오늘 끝나면 전세권은 말소 등기를 안 해도 전세권은 사라지는 거예요. 왜요? 기간이 만료됐으니까요. 그럼 마찬가지로 지상권도 볼까요? 이 땅에 B가 지상권으로 땅을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지상권의 계약 기간이 오늘 끝나면 이 지상권은 등기를 할 필요 없어요. 등기 없이 지상권은 죽은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이거 사라져. 바로 이게 뭐냐? 기간 만료입니다. 용익물권이죠. 용익물권은 언제 죽어요? 얘는 언제 죽는 거예요? 기간이 만료되면 죽는 거예요. 뭐를 안 해도? 말소 등기 없이요. 말소 등기라는 걸 해야 돼요? 없이요? 없이도 얘는 끝난 거야. 죽은 거야. 너 죽은 거야. 언제 죽은 거야? 기간이 만료되는 순간 너는 말소 등기를 안 해도, 등기부에서 말소 안 해도 너는 죽은 거야. 사람은 말이죠. 사람은 언제 죽는 걸까요? 숨 안 쉬면 죽는 거지. 숨 안 쉴 때 죽은 거예요. 그죠? 부모님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조휘팔이라고 하는 희대의 사기꾼 얘기 있죠. 저 중국으로 넘어갔다고 그러죠. 이분이. 다단계 사기친 이분께서. 그럼 이분은 언제 죽은 거예요? 숨 안 쉬면 그분은 죽은 거예요. 사망신고라고 하는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놔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행정적인 처리는 별개인 거야. 따라서 사망신고할 때 죽은 게 아니라 뭐 할 때요? 숨 안 쉴 때 죽은 거라고. 따라서 조이파리가 죽은 지가 5년이 됐다. 숨 안 쉬어서 죽었죠. 근데 사망신고를 가족들이 아직 안 했다. 그래도 이분은 죽은 거예요. 왜요? 사망신고는 상관없는 거야. 이건 행정적인 뒷수습이야. 뒷수습. 따라서 사람은 언제 죽는 거예요? 숨 안 쉴 때. 사망신고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럼 지상권은 언제 죽는 거예요? 기간이 만료될 때 죽는 거예요. 뭐를 안 해도? 말소 등기 작업 안 해도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정리할게요. 신혼 기간 만료되면 끝난 거예요. 등기 안 해도 끝난 거야. 등기 없이요. 등기해야 되니 니네? 안 해도 돼. 등기 없이 끝난 거야. 그래서 형수님이 상정했어요. 왜 상정했어요? 신혼 기간이 만료돼서. 그 다음 세 번째로 넘어가요. 지금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했어요. 10개가 훨씬 넘어요. 그 암기 비법을 통해서 간결하게 쉽게 부수고 가는 거예요. 네 번째, 신혼기간 만료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법정 해제입니다. 법정 해제. 법정 그 다음에 해제 따로요. 법정은 뭐냐? 여기다 적어주실게요. 법정 지상권. 법정 지상권은 지상권이 뭐예요? 법률의 규정. 법률의 규정으로 지상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를
안 해도 되죠. 왜요? 법률의 규정일 때는 등기를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는 거 등기 안 해도 돼요. 그럼 법정지상권하고 비슷한 게 뭐가 있어요?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도 이거랑 비슷하니까 등기 안 해도 돼요. 다음 해제요. 해제. 해제일 때도 등기할 필요 없다는 거죠. 자, 이건 무슨 뜻이냐. A의 땅을 B가 매매로요. 매매로 이 땅 1000평을 10억에 샀어요. 그럼 B가 이 땅을 차지하려면 뭐를 해야 될까요?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죠.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우리는 형식주의니까 매매하고 등기하면 소유권 넘어왔죠. 이게 형식주의. 그럼 이 땅은 누구 거? 매수자. 매수자가 이 땅 주인 된 거예요. 언제부터? 등기한 날부터. 등기한 날부터. 등기해야 얘가 소유권 차지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 매매 계약이 만약에 해제가 되었다. 아니면 취소가 되었다. 해제나 취소가 되었다. 그 말은 뭐죠? 계약이 깨졌다는 거지. 그럼 매수자가 소유권을 가져가게 된 원인은 매매 때문에 가져가는데 매매가 어떻게 됐어요? 꽝 됐죠. 꽝 되면 어떻게 돼요? 매수자에게 이전했더니 소유권이 어떻게 돼요? 매도인 앞으로 땅 팔아먹은 매도자 앞으로 어떻게 돼요? 이 소유권이 이렇게 복귀가 돼요. 매수자가 차지했던 소유권 등기가 누구한테? 매도인에게 어떻게 해요? 등기 없이 복귀한단 말이에요. 등기 없이 자동복귀라고 외우시면 돼요. 자동복귀, 자동으로. 등기해야 되니? 안 해도 돼. 등기 안 해도 소유권이 매도인한테 넘어와 버려요. 계약 뭐만 하면? 해제나 취소만 되면, 이게 해제가 취소나 되면 매수자가 차지했던 저 빌딩이나 땅의 소유권이 누구 앞으로? 매도인 앞으로 어떻게 해요? 등기 없이요. 등기 안 해도. 소유권 이전 안 해도 일로 넘어오는 거야. 이걸 무슨 복귀라고 그래? 자동복귀라고 그래. 자동복귀. 혀 좀 굴리면 돼요. 자동복귀. 계약 뭐 했을 때요? 해제나 취소일 때. 시험에 아주 잘 나와 이거. 아주 잘 나와요. 자,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부셨어요. 여기 부셨어요. 여기 네 번째 또 있는데 그거는 심화 과정에서 추가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등기를 안 해도 되는 거, 안 해도 되는 거 해볼게요. 형수상경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신혼 기간 만료, 네 번째는 법정 해제. 요거는 등기를 해야 돼, 안 해도 돼? 등기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등기를 해야 되는 거는 뭐죠?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 등기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등기를 때려야 되는 것, 등기를 안 때려도 되는 것 두 가지 반드시 시험에 나오니까요. 200% 점검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90페이지에서 어디까지요? 192페이지까지 정리가 다 끝난 거예요. 192페이지까지. 자, 거기에 남아있는 거 4번 있어요. 4번만 언제요? 심화 과정에서 추가로 2개 정도만 따로 소개를 하면 완벽하게 부수고 갑니다. 자, 이래서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해서 등기를 필요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까지 보셨어요. 다음은요. 193쪽에 보실 차례. 부동산 물권의 공시 방법으로서의 등기라고 나와 있죠. 자, 이제 등기가 있어야 부동산은 물권이 왔다 갔다 변하죠. 자, 그 등기에 관한 제도적인 논의는 등기법, 2차 과목인 공시법에서 해요. 요 등기 하나 가지고 2차 과목은 1년 동안 주무르는 거거든요. 등기법하고 중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등기법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고요. 다만 민법은 양이 너무 많은 관계로 이 부분을 시간을 따로 빼가지고 하기 어려우니까 심화 과정에서요. 심화 과정에서 따로 2시간 정도 시간을 따로 내가지고 이 부분만 중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적어두세요. 등기는 언제요? 심화 과정에서. 따로 설명을 드립니다라고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등기에 관한 논의가 쭉 서술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디까지요? 200페이지까지. 200페이지, 202페이지까지. 자, 여기까지가 부동산 물권 변동이 되겠습니다. 그래,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서 한 문제. 두 번째는요. 등기 제도에서 한 문제. 등기 제도에 관한 제도적인 고찰 여기도 한 문제. 두 문제가 나와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게 너무 광범위하고 넓으니까 요거는 심화 과정에서 제가 따로 중요한 것만 체킹하고 점검해드리겠다. 이렇게 약속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번에 부동산 물권 변동 이렇게 마감이 되셨어요. 요거 암기 꼭 되셔야 됩니다. 단순 암기니까 끝내버리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자, 이제 남아있는 건 뭐만? 동산의 물권 변동 교재입 202쪽 남아있어요. 자, 그 부분을 잠시 쉬었다가 만나실게요.